부서가 많으니까. 잠시 후 평가 보고에 시작하겠습니다. 장덕아, 여기에 문 좀 닫아줄 수 있어? 잠시 후에 평가 보고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학생회 다 왔나요? 네, 그럼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3반 안 왔나요? 1학년 1, 2반 중에 한 명이 가서 1학년 3반 좀 불러와 줄 수 있나요? 1학년 4반, 네, 1학년 5반, 1학년 6반, 1학년 7반, 1학년 8반 내려오나요? 끝나고? 굉장히 학생인데 못했네요.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2학년 4반, 2학년 5반, 2학년 6반, 7반, 8반. 네, 그러면 1학년 3반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랑은 3번 왔나요? 아니 그럼 나을
사진으로. 이러면 선반 안 오나요? 네? 맞대요? 1학년 3반 있나요? 범죄. 전화번호 몰라? 일단 가서 너가 아니면 학생회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영국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제7대 학생회 중간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학생회 중간 성과보고회 진행을 맡게 된 총괄기획부 이종일입니다. 오늘 성과보고회는 한 학기 동안 학생회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칭찬할 점은 칭찬하고 수정할 점은 수정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니만큼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학생회 오픈 채팅으로 수렴된 질문은 성과보고 때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며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하지 못하였던 학생이나 오늘 성과보고회를 듣고 생긴 의문점에 대해서는 각 부서 성과보고회가 끝난 뒤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답할 수 없거나 질문 이상의 의도가 보이는 질문은 사회자의 선에서 중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오송고등학교 방송부에 의해 전 과정이 녹화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회장단과 서기의 성과보고 및 질의응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송고등학교 제7대 정교부회장 유채희입니다. 우선 제가 내걸었던 공약은 독서대 등 설치, 사복 허용 건의, 기존 사업 지속 추진 등이 있었습니다. 독서대 등 설치는 1학년 부회장 오희석과 겹치는 공약이었기에 함께 실천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는 오희석 부회장이 발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복 허용 건의는 건의 후 회의까지도 이루어졌으나 반대하는 임원들의 표가 더 많아 부결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기대했던 학우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지속 추진에서는 제티 사업을 물려받아 총 100명에게 총 8번 지급 예정이며 한 사람당 1,000원씩 받아 운영했습니다. 현재 이번 주를 끝으로 이번 2학기 제티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회장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켜봐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송고등학교 7대 학생회장 남기혁입니다. 오늘 오희석 부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에 못 오게 된 관계로 부회장의 성과 보고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내세웠던 공약은 3가지였습니다. 학교 독서실 책상에 스탠드 설치하기, 쿨런티 후리스 색상 다양화, 마지막으로 여학생 반에 매달 들어가는 여성용품 수량 늘리기였습니다. 먼저 실천된 것과 실천 중에 있는 것을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실천된 것은 스탠드 설치하기와 쿨런티 후리스 색상 다양화입니다. 현재 전층 모든 독서실 책상에 스탠드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후리스와 쿨런티 색상도 전교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남색 컬러를 추가하여 2가지 색상을 정해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용품 수량 늘리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여성용품 지급량이 총 계산하여 여학생 한 반당 22개에서 24개의 수량에 맞게 주문하였으며 머지않아 실천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선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공약 한 해를 실천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약을 다 실천하더라도 그것에 안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약 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회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의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학교와의 체육 경기 교류는 청주고, 흥덕고, 서원고를 불러서 체육 경기를 한다고 제가 공약에서 걸었는데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청주고, 흥덕고와의 배드민턴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구경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다음 교류 경기 때는 관람한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청주고, 흥덕고, 서원고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와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학생증 체크카드와 관련된 공약은 현재 신청을 모두 받고 은행 측의 제작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또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사업은 회장단의 공약에 쓰이는 예산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학교에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여서 저도 차선책을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정확히 언제 돌아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시는 대로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런티 후드집업 색상 다양화 사업은 기존의 색상인 검정색에서 남색까지 선택권을 늘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회장단의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픈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회에서 한 학기 동안 제대로 실천한 공약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었는데요. 유채희 부회장은 모든 공약을 지켰고 오유석 부회장과 저는 단 한 개의 공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약이 지켜졌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중에 쿨런티 색상을 왜 설문조사를 돌리지 않고 정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학생회에서는 총괄기획부가 주관하여 쿨런티 색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명히 실장들에게 공지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수차례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반을 언급하며 설문조사를 부탁했지만 설문조사를 해주지 않아서 설문조사를 한 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가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큰 사업의 경우에는 학생회 페이지를 올리고 비교적 작은 사업들에 대한 공지는 각 반 실장에 있는 단톡방에 올려서 항상 공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성과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선생님의 사고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면 그때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미리 차선책까지 생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단에 대한 현장 질문 오픈 채팅 질문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아까 전에 오픈 채팅으로 저 사복 허용 언제쯤 되냐고 질문이 왔었는데 아까 전에 성과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의를 하고 회의까지 이뤄졌는데 반대표가 더 많아서 부결되었습니다. 네, 오픈 채팅 질문 마무리되었고 현장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모범활동부의 성과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7대 모범활동부 부장 이민호입니다. 네, 저희 모범활동부에서는 대략 6개 정도의 이제 이게 활동할 게 있었고 이제 저희가 한 활동은 대략 3개 정도 되는데 우선 모범활동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도 활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선도 3명, 점심에 선도 2명을 부원들이 이제 순서를 정해서 시험 2주 전과 특별한 행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모두 선도를 꾸준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 선도를 서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도를 서는 방식에 대해서 사복을 입지 않는다던가 선도하는 모습이 불만이라는 등 많은 말이 들려왔고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고쳐가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불만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줄 통합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이 주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많은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남녀 줄을 가리지 않고 줄을 세우게 되면 질서 유지가 힘들어 복잡해질 수 있고 선도부원의 경우 학생이 남녀 섞여서 오게 되면 선도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체제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학생회에서 말했다시피 학생 규정의 경우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규정에 대해 수정하는 자리가 있었고 사복 문제, 두발 규정과 같은 많은 벌점 사유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규정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벌점 사항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벌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지 못해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SNS나 각반의 규정 배포를 통해서 제대로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규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큰 변화가 없더라도 학생 여러분께 전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모범활동부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에 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생 규정에 대해서 왜 알려주지 않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별다른 개선점이 없었고 현재 체제를 이어가자는 말이 많아서 제가 넘어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내건 공약들을 한두 개씩 이제 하셨는데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급식줄 통합 문제요. 그리고 선도하는 과정 그리고 학생 규정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안건을 수행을 했고 네, 이 결과가 아무래도 썩 좋진 않더라도 공약이 잘 지켜졌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범활동부에 대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생 있나요? 네. 아침에 선도 서는 거 언제는 서고 언제는 안 서던데 날짜가 있는 건가요?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언제 나종환 선생님께서 담배 선도를 요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선도부들의 순서가 많이 좀 엇갈렸고 그 과정에서 헷갈려하는 부원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빠진 학생이 있다고 들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도부별로 자면 기준이 다르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선도부별로 어떤 선도부는 사복을 입은 거에 대해서 잡지 않고 어떤 선도부는 사복 안에 소용띠를 입었는지 확인하는데 그 기준이 다른 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선도부원들이 이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책임이 있겠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일단 규정을 말씀드리면 안에 클론티나 후드티 같은 그런 학교 옷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되는 거고 바지의 경우는 무조건 교복 바지만 허용됩니다. 점심시간이나 아침에 이름이 적히면 그 벌점이 들어온다고 문자로 오지 않는데 벌점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나종환 선생님이랑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해본 건데 사실 지금 학교 현황으로는 벌점을 안 넣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모든 학교가 사실 선도부가 많이 없었으면 하는 분위기고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벌점이 아직 유지는 되지만 사실상 모범활동부의 경우는 옛날처럼 선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학생들을 맞이하는 정도로만 수행을 해라 라고 했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오는데 아예 이름을 적지 않던가 그렇게 하면은 좀 학교의 규정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저희 부원들과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름 적는 것까진 하고 모범활동부의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먼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급식 시간에 줄 설 때 선도부원들이 여자 쪽에만 서 있고 남자 쪽은 안 서 있기도 하고 출입문과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급식소 입구가 많이 혼잡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아침 선도를 일주일에 3번을 제가 쓰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선도에 대한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랑 2학년이랑 같이 한 사람씩이랑 두 사람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같은 학년이 3명도 있고 성별이 같은 선도부가 2명도 있는데 혹시 이 선도부가 같이 쓰는 기준이 있나요? 선도부가 같이 서는 기준은 학기 초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부원들이 아무래도 1학년들이 이제 경험이 없고 그런 부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점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1, 2학년을 섞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약간 의지가 있고 그런 학생들이어서 저는 믿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한 거예요.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 모범활동부의 성과 보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총괄기획부의 성과 보고 및 질의응답입니다. 총괄기획부의 성과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 동안에는 학생회장이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부의 성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학기 초에 내세웠던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개 청문회, 두 번째 만족도 조사, 세 번째는 아침맞이 행사, 네 번째는 택배 보관원 관리, 다섯 번째 디데이 시계 구입, 여섯 번째 모교로 찾아가는 학교 홍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건 공개 청문회입니다. 학생회 임원들이 처음 다 뽑혔을 때 이 장소에서 공개 청문회가 진행되었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성과 보고에도 공개 청문회의 맥락을 이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행됐던 거는 모교로 찾아가는 학교 홍보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홍보단을 다 뽑았었고 그 학생들과 함께 학교 홍보를 갈 준비를 마쳤었으나 첫 번째 학교는 오송중학교 홍보였습니다. 오송중학교 홍보를 갔을 때 유채희 학생 부회장과 신유빈, 샤프론 봉사단장이 함께 가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굳이 만들어서 학생들의 시험기간 시간과 그리고 시험기간이 끝나고 가는 학교더라도 이 활동의 의미, 존속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 활동은 취소되었습니다. 거기 뽑혔던 학생들과 학교 홍보, 학생들이 가는 것에 대해 기대했던 학생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다음으로 진행되었던 건 디데이 시계 구입입니다. 현재 디데이 시계 구입이라고 하면 뒤에 보이는 시계처럼 저런 전자시계를 구비하려고 했지만 학교에 상시 전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시계라 하더라도 아침마다 다시 시간을 설정해줘야 하는 오류 때문에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시계로 변경을 하였고요. 현재 시계는 원래 3학년만 하기로 했었지만 2학년까지 준비하여 16부가 준비가 되었고 다음 주 내로 학교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약에 관련해서는 먼저 택배 보관원 관리는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고 아침맞이 행사와 총 만족도 조사는 다음 내년도 1학기가 끝나는 한 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괄기획부 차장과 관련해서는 총괄기획부 차장이 내세웠던 공약이 아침맞이 행사와 만족도 조사인데 일단은 이번 학기는 저와 함께 하면서 총괄기획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학생회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대로 안 뒤에 내년도 1학기에 함께 공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회 부서별로 내건 공약들 부서별로 많으면 한두 개 하셨다고 하는데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왔는데요. 총괄기획부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공약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되게 이산적으로 분포돼 있고 하나하나 시행하는데 오래 걸렸으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학기별로 3개씩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현재 취소된 사업도 있지만
총 3개가 진행되었고 총괄기획부 사업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순서는 체육활동부의 성과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체육활동부 차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활동부장 김선우입니다. 먼저 제가 계획했던 공약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리그 종목 다양화와 진행 방식 변경이고, 두 번째는 계단 사용 장려 캠페인, 세 번째는 3학년 미니 스포츠리그 진행 건의, 네 번째는 농구 올스타전 삭제, 다섯 번째는 강당의 체육교사실의 응급상자 키트를 완비하는 것, 여섯 번째는 아침에 강당을 개방해서 학생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일곱 번째는 매일 아침에 강당 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체력 단련실을 청소하는 것, 여덟 번째는 페이스북 체육활동부 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성화하는 것, 아홉 번째는 체육대회 종목 채택 설문조사제, 그 열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성고등학교 속리산 마라톤 대회 참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포츠리그 종목 다양화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부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체육과의 김경수 선생님께 모든 활동이나 모든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리그 종목 다양화는 먼저 남자 축구와 남자 농구, 여자 배구와 여자 피구, 그리고 남녀 모두 진행하는 배드민턴 이외에도 탁구나 팔씨름 여러 가지 종목을 추가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전 체육활동부가 5월달에 스포츠리그를 계획하고 신청을 다 받은 후에 하나도 진행을 하지 않아서 다 밀리고 저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종목을 다양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한 달에 한 종목씩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밀려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후반부에는 이제 학교 행사 같은 게 또 계속 생겨가지고 한 달에 2종목 정도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단 사용 장려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1년 중에 하루를 오송고등학교만의 계단 사용의 날로 정해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계단을 사용하게 해서 이제 간식과 상점을 주는 이런 캠페인인데, 이거는 이제 3학년들이 다 수능을 끝나고 또 저희도 이제 다 끝나서 여유가 있을 때 진행을 하려 했는데 그게 이제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미니 스포츠 리그 진행 건의는 이제 3학년들이 다 앉아서 거의 공부만 하니까 이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서 만든 그런 공약이었는데요. 일단 올해 3학년을 지켜본 결과 다들 너무 알아서 잘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니 체육대회를 3학년 만에 미니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씀하셔서 이 공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농구 올스타전 삭제인데요. 이거는 먼저 저희 학교가 농구만 올스타전을 진행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올스타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부당함을 느껴 하는 것 같아서 삭제할 계획이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남는 시간을 활용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거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 올스타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구를 진행했고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농구나 배구도 나머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강당 체육교사실 응급상자 키트 완비는 먼저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보건실까지 가기 전에 가벼운 상처들은 강당에서 바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서 완비를 해두었는데요. 지금까지 총 2번을 완비를 했는데 그냥 바구니에 교사실에 두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쓰고 가져가거나 그냥 아예 훔쳐가거나 이런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응급도구 사용 일지를 만들고 또 저희 부원들끼리 협의 후에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침 강당 개방은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바로 열어놓고 가서 운동할 수 있게 해두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강당 청소는 요일별로 4명씩 배치해서 매일 강당을 쓸고 공을 정리하고 뭐 팀조끼를 기어놓고 이런 여러가지 청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력 단련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갔을 때 아령이 1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청소를 할 그런 그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지금 선생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체육활동부 페이지는 활성화를 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활성화는 이제 학생의 오픈 채팅에서 체육활동부나 다른 부서들의 질문을 함께 받아서 굳이 오픈 채팅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픈 채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종목 채택 설문조사제는 지금 아직 체육대회가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겠습니다. 열 번째. 열 번째로 오성고등학교 속리산 마라톤 대회 참가는 이제 9월 달에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40명의 오성고등학교 학생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고 왔고 오성고등학교에서 거기 참가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전체에서 여자 5위가 나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픈 채팅으로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구 경기 중에 일부 1학년 체육부 학생들이 심판을 보는 중에 막 키득키득 거리거나 웃는 이런 태도가 보였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 사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사전교육을 했고 그리고 사전교육을 다 했고 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먼저 애초에 스포츠리그를 진행하는 목적이 뭐 국제 경기처럼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재미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모든 경기에 이제 총괄 역할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가 있었는데 주심이나 부심같이 이제 규칙 같은 면에서 엄격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1학년 친구들은 항상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지만 점수판이나 선심같이 이제 본인이 봐야 될 상황이 아닐 때는 좀 여유가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둘이나 셋이서 같이 볼 때 몇몇 상황에서 웃고 있거나 얘기하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목적인 만큼 엄격한 역할을 맡는 심판 이외의 사람들은 같이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서 이 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의 부서별로 내건 공약을 부서별로 많으면 한두 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했듯이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쓴 것만 10개인데 더 많아요. 짜잘한 것까지 하면 더 많은데 거기서 저는 80% 이상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육활동부는 농구, 배드민턴, 축구 리그를 1학기부터 2학기 말까지 진행했으면서 배구, 피구 리그는 왜 토너먼트로 바꾸고 고작 3주 만에 마치려고 하는 건가요? 진행했다면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바로 배구, 피구 리그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저는 먼저 9월 달에 부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스포츠 리그는 5월 달에 신청만 받고 1학기 동안 진행을 하지 않았고 2학기에 제가 9월 달에 되자마자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시간을 고민하면서 스포츠 리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잘 알지 못하고 질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체육활동부에서 신청만 받고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배드민턴 농구를 먼저 진행한 이유는 배드민턴 농구는 신청을 받아서 팀을 꾸려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신청을 5월 달에 받았어요. 근데 하겠다고 하고 두 달 동안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불만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럼 그거부터 먼저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진행을 한 거고 축구는 11월, 12월에 축구를 운동장에서 하면 엄청 춥겠죠. 그래서 농구, 축구, 배드민턴을 먼저 하고 비교적으로 강당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
배구 피구는 지금 후반부인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 진행을 해도 앞에서 말했듯이 다 밀려서 저한테는 폭탄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구와 피구를 급하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리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모든 경기를 진행한 후 여학생의 경기를 치러야 해서 여학생들이 스포츠 리그 시기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졌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신청을 남학생 농구랑 여자 남자 배드민턴을 다 신청을 받았는데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진행을 한 것이고, 또 여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받아놓은 신청을 가지고 그대로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도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답변이 다 해당하는 것이 전 체육활동부에서 준 이런 큰 과제 때문에 잘 이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체육활동부의 성과 보고였습니다. 현장 질문 듣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부터 받겠습니다. 시험 전에 한 걸로 추정되는 여자 킹볼 배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자 킹볼 배구가 있었는데 킹볼 배구. 네. 그 킹볼이라는 아마 그거 한 경기를 제가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분 1학년들이 입학하기 전에 그 전에부터 그 공으로 하면 다들 재미가 없고 또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하는 사람도 재미없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거 되면서 규칙을 아예 이제 다 배우고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그 작은 공으로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교육관계 보니까 선생님이 룰을 잘 모르고 부심을 점수판에 가리고 선심과 부심의 그 판정이 달라지는 게 도대체 체육활동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을 계속. 배구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저희도 일단 오심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바라는 것은 저희도 완전 진짜 그런 전문적인 심판이 아니고 처음 하는 심판이고 다 처음 하는 활동이고 처음 부원이 돼서 처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하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를 하고 해도 막상 그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제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다들 좀 판단을 잘 못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그 올스타전 남녀 복수가 진행되는 먼저 제가 계획한 거는 일단 남은 시간 안에 최대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2월 달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올스타전 자체가 스포츠 리그를 한 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올스타라는 말이 이제 스포츠 리그에서 활약한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팀을 꾸려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체육활동부의 성과보고 및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체험활동부의 성과보고 및 질의응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송고등학교 제7대 학생회 체험활동부의 부장 유아은입니다. 저희 체험활동부는 오송고 학생들의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는 부서이며 한 학기 동안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간부 수련회 때 발표했던 6가지 공약들과 그 이외의 체험활동부의 업무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활동부의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학년 수능 응원 영상 제작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방송부와 함께 수능 응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와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3학년 수능 응원 행사에서 상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트윙클 콘서트입니다. 체험활동부의 대표적인 행사로서 날씨 관계로 진행하지 못한 12월을 제외하고 매달 한 번씩 트윙클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트윙클 콘서트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일괄 지급하였고 트윙클 콘서트를 진행했던 학생들이 모여서 올 한 해 트윙클 콘서트가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의 의견을 나누는 트윙클 콘서트 평가회를 통해 내년도 트윙클 콘서트의 방향을 모색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 전시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동아리 전시에 참가한 23개의 동아리 전시 물품과 형식을 고려하여 전시 장소를 배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험활동부의 6가지 공약과 그 시행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트윙클 콘서트의 활성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트윙클 콘서트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다면 트윙클 콘서트를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트윙클 콘서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더욱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SNS 학교 홍보 이벤트입니다. 오송고를 홍보하는 SNS 사진 콘테스트로서 재학생의 애교심을 높이고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계획된 활동입니다. 학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입생 입학 설명회 시기와 맞물리게 진행을 하였고 게시글의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순위 선정 후 상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 부스 이벤트입니다.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획된 활동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컨셉으로 24일 점심시간 1층 트리 앞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산타 이벤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편지를 작성하면 체험활동부가 직접 전달해주는 행사입니다. 사진 부스와 함께 24일 점심시간 1층 로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 작성 이벤트입니다. 학생들의 목표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현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황이고 12월 31일 점심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축제와 전시의 홍보였는데 축제나 전시 때 각 동아리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 때 1층과 2층 각각 어느 동아리가 전시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축제 때 동아리 부스 홍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체험활동부에서는 31일에 진행될 예정인 이벤트를 제외하면 모든 공약을 시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부의 업무들에 대해서도 해야 할 일들을 전부 했기 때문에 공약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공약을 아주 잘 시행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체험활동부의 활동에 참여해주시고 도움을 준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체험활동부의 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없으면 체험활동부의 성과 보고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학습정보부의 성과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정보부 부장 신장규입니다. 저희는 임기 초에 학술제 개편, 그리고 학술연구부 조직, 그리고 오송 컨퍼런스, 오송 인간 강사, 그리고 목표 성적 달성 이벤트를 계획하였으며 이번 한 학기 동안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실시한 학술제와 같이 이번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오송 컨퍼런스와 오송 아고라를 행사에 도입을 하여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림으로써 새로이 OACY라는 이름으로 학술제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홍보팀, 업무팀, 그리고 정책연구부로 나눠서 선발을 하였으며 각각 모두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송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저희 임기 초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각각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아름다움, 이상, 존재를 주제로 총 4회 실시하였으며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송 인간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모집을 받고 있으며 총 2팀이 지원하여서 지금까지도 인강을 찍고 있고 그리고 업로드 관련해서는 그 학생의 초상권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목표 성적 달성 이벤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사업기획안을 제출을 하고 교장 선생님의 결재까지 받아 놓았으나 그 문과와 이과의 선택 과목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각 반의 등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각 반과
저희 학교에 교육 커리큘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장인 저의 불찰이니 이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에 관한 사항인데 그 학생의 부서별로 내건 공약들을 부서별로 많으면 한두 개 하셨는데 잘 지키셨다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는 5개의 공약 중 부득이하게 1개를 제외한 4개의 공약을 모두 시행하였으며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부서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없으시면 학습정보부의 성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보호부의 성과 보고 및 질의응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학생회 소속 환경보호부 부장 김상호입니다. 일단 환경보호부에는 총 8가지의 공약이 있습니다. 청원통 설치, 마스크 지급, 분리수거 확인, 공기정화 식물 설치, 잔반 줄이기 캠페인, 에어컨 보일러 유지표 설치, 문구 제작 및 상품 지급, 그리고 쓰레기 종류 구별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 중에서 청원통 정책은 원래 2군데 택배 박스를 활용하여 만들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자체 회의에서 굳이 2군데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인구 유동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한 2층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함은 한 달에 한 번씩 건의된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어컨 보일러 유지표 설치입니다. 원래는 종이에 인쇄해서 매달마다 교체하려 했지만 그렇게 시행할 경우 종이의 낭비가 심할 것이라는 회의의 결과로 유지표는 코팅해서 3학년을 제외한 각 반에 12월 23일 설치하였습니다. 보드마카로 쓰고 한 달이 다 되면 지우고 새로 쓰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이벤트는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기정화 식물 배치는 예정대로 스파티 필름 39루를 구매하여 3학년을 제외한 각 반 및 복도에 설치하였고, 현재는 식물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층 교무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파티 필름과 관련된 이벤트는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사업입니다. 마스크 사업은 마스크가 비싸서 다량 구입도 어렵고, 그리고 보건실에서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용이라서 오히려 환경에 좋지도 않을 것이라는 회의의 결과가 나와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사업을 실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 확인 작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며 이는 12월 23일이라는 랜덤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23일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제작 캠페인, 급식 줄이기 캠페인, 쓰레기 종류 구별 캠페인은 그 의미에 맞게 환경기념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2일인 세계습지의 날, 4월 22일인 지구의 날, 5월 22일인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6월 17일인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중 3개를 골라서 그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으로 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의 부서별로 내건 공약들, 부서별로 많으면 한두 개 하셨는데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보호부에서는 공약을 한두 개가 아니라 4개 실현하였으며 나머지 공약들은 캠페인성 공약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인 아까 말씀드린 날짜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아 환경보호부는 공약을 꽤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부 오늘 그러니까 12월 23일에 급하게 반은 돌아다니면서 뭐 하던데 그걸 성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건의함도 며칠 전에 생겼던데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2월 23일에 급하게 돌아다닌 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종료된 후 랜덤으로 12월 중에 분리수거 확인을 할 날짜를 선정했습니다. 그 날짜가 12월 23일로 선정되었고 그때 마침 환경보호부의 다른 공약인 보일러, 에어컨, 유지표 출력 및 코팅이 완료되어 분리수거 확인과
유지표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보일러 에어컨 유지표 설치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것이므로 이것을 성과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건의함이 며칠 전에 생겼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보호부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날짜에 건의함 구매를 신청하였고 기말고사 기간에 건의함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들의 공부를 위해서 일을 잠시 미뤄두고 기말고사가 끝난 날부터 환경보호부 부원들이 모두 다 같이 작업해서 완성한 결과물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현장 질의응답 없다면 환경보호부의 성과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기의 성과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대 학생회 서기 서은서입니다. 일단 제가 내건 공약은 총 3가지로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미지화해서 모두가 알기 쉽도록 하는 것과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활동을 홍보하는 포스터의 템플릿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오송고 제7대 학생회 공약 진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총 3가지였습니다.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간부 수련회에서 진행된 대의원 회의에서 발표된 학생회 공약을 포스터화해서 학생회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템플릿 제작의 경우에는 실제로 템플릿을 제작하여 학생회 사업 홍보 포스터로 이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제8대 학생회에게 제7대 학생회가 공약을 시행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주고 더 나은 학생회 활동을 하기 위해 내건 공약입니다. 위 공약은 일단 학생회 각 부서의 공약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 각 부서의 공약이 절반 정도 정리된 2학기 말, 그리고 2학기 말 지금과 모든 공약을 다 끝낸 1학기 말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기의 기본적인 업무인 학생회에 관한 기록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과보고에서 나온 여러 질문을 취합하여 정리해서 이미지화한 후 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하여서 각 반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서기가 되겠습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 답겠습니다. 없으면 서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장 한 말씀 있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끝나는 순서인데 제가 논란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요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활동부 여자 피구랑 배구가 너무 빨리 수행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6대 학생회에서 6대 학생회 체육활동부에서 스포츠 리그에 대한 일정을 다 짜놓고 수행하지 않는 채로 저희 7대 학생회로 넘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선우 체육부 부장은 밀린 그런 스포츠 리그 경기도 다 치러야 하고 본인이 스스로 세운 공약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체육활동부에서 오심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체육활동부 경기를 몇 번 봤었는데 특히 여자 배구 경기를 많이 봤었는데 정확한 심판을 원하면 실제 공식적인 경기처럼 심판도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심판은 선수한테 경고를 줄 수 없지만 선수들은 심판에게 끝까지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활동 부원들도 사람인지라 계속 항의를 한다면
심판에 대한 오류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험활동부가 가끔가다 선도를 쓰지 못한 이유는 제가 잘 봐왔는데 담배 피는 학생들이나 뭐 술이나 이런 거를 학교에 챙겨오는 학생들 때문에 나정환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선도를 요구하신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선도 일정이 갑자기 꼬여서 몇 번 선도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 공통적으로 질문 왔던 게 공약 두세 개가 한두 개 정도밖에 실행을 안 하고서는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학기까지 하는데 1년 동안 해야 되는 공약을 처음에 저희는 말을 했던 거고, 그 절반 안에 지금 거의 80% 정도 모든 부서들이 완료했기 때문에 공약 실천은 뭐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약을 무조건 지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모범활동부 부장이 공약을 내세웠던 게 급식실 남녀줄 통합이라는 공약을 냈었는데, 대의원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실장들과 부장차장들이 모인 대의원회의에서 남녀줄 통합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걸었더라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약을 못 지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부족함 없는 완벽한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신 학생이 있나요? 네, 질의응답 없으시면 오늘 성과보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각급 실장, 부실장과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네. 아까 부실장 언니가 하신 그 공약 중에 그 스탠드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빛이 너무 안 밝아서 보이지도 않고 현재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불만이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또 다시 개선될 수 있는지. 배터리는 원래 학생이 직접 발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배터리는 학생이 직접 발기를 했던 거 부회장 공약이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제가 대신 말할게요. 일단 배터리를 원래 학생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나정만 선생님께서 학생회에서 모든 배터리를 담당하는 건 너무 무리라고 처음에만 제공을 하고 그 후로는 학생들이 직접 가져와서 쓰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빛이 밝지 못한 점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스탠드 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한 거라서 더 밝은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네. 아까 같은 경우에도 나정환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간전지를 갖고 와서 갈아라라는 내용을 저희는 오늘 처음 들은 거라서 이거를 왜 전에 안 알려주고. 이 경우는요, 저도 제가 6대 학생회부터 계속 학생회에 있었던 터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모든 내용은 반장과 부반장이 속해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달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와 관련된 사항도 거기서 전달이 됐었나요? 네, 거기서 됐었다고 지금 학생회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도 학생회장 성과보고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반장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제대로 저희에게 다 수합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실장과 부실장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성과보고회는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분들 감사합니다.